그러니까요. 대구 남자들은 왜 대놓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남자가 웃음이 해보면 안 된다. 또 이런 또 있기 때문에. 무뚝뚝한 어른들을 보고 자랐으니까 저도 같이 무뚝뚝해진 걸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제 기억상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표현은 둘째치고 거의 말씀 안 하시던 것 같아요. 그냥 식사하고 주무시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왔다, 밥 먹자. 딱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살갑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바람직한 아버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튼튼한 기둥이어야 했으니 강하고 엄해야 했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좀 무서웠거든요. 밥상에는 아버지하고 남동생만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로. 집에서 내가 무슨 대장이다. 어디 여자가 이 말을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한테 무슨 말을 못하고 내가 대꾸 또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도와주는 부분이 더 없는 데다가 어른들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힘든, 특히 여자로서는 되게 힘들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그 유교 사상이 이제 있으니까 유교 중심. 유교적 문화도 좀 깊지 않습니까? 남존여비로 대표되는 유교의 남성 중심적 사고가 대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경북엔 31개의 종가가 남아있고 그중 2곳이 대구에 있습니다. 양반의 도시 안동도 그리 멀지 않죠. 그렇다면 유교가 원인일까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조선 초기에 어떤 유교의 모습이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여성의 그 권익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 서해 류성룡의 분재기를 살펴보니 남녀 상관없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제사도 남녀 구별 없이 번갈아가며 담당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죠. 모두 조선 전기 때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가 변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정묘랑 같은, 병자랑 같은 이런 큰 전쟁을 겪고 사회 질서를 새로 회복하고 잡아나가는 그 과정에 여성들을 옥죄고 또 감시 감독하는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왜곡된 문화축들이 유교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 경우에는 가지고서 잘못된 가치 체계를 강요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근대화가 이뤄졌습니다. 분지라는 대구의 특성 때문입니다.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에 둘러싸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적었기에 변화의 바람이 늦게 닿았죠. 독자적인 경제 기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예 인프라가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은 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동하지 않고도 내가 괜찮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는 거죠.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모여있지 못한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도시의 전반적인 어떤 성평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평등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 도보로 이동하는 시대도 아닌데 왜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특히 대구는 이제 60년대, 80년대 도시가 성장 팽창하는 이제 과정에 이제 굉장히 그 심한 변혁기를 이제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남자의 역할 중심으로 직업구조, 산업구조가 이제 재편이 됐다라는 거죠. 남성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여성은 이제 집에서 가사를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대구가 남자 중심의 산업구조였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60, 70년대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섬유 공장에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취업하면 공부를 할 수 있었답니다. 오빠나 남동생이 먼저여서 배우지 못한 여자들은 이른바 공순이를 마다하지 않았죠. 박영분 씨도 그랬답니다. 여기가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기숙사인데 제가 요 방에서 살았어요. 출근할 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야간 때는 더더욱 힘들었고, 특히 겨울에. 처음에 배정받은 데가 방직이과, 솜을 털고 난 뒤에 나오면 솜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실로 만드는 과정이 방직과예요.
제1대학으로 불렸던 섬유공장의 기숙사는 2동에서 6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여성 노동자가 많았단 얘기입니다. 99%가 여자고 한 1%에서 2%가 남자분들이었어요. 뭐 기계가 고장난다. 그러면은 뭐 와서 나사도 풀고 기계가 또 완전히 고장이 나면은 그거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다시 고쳐서 다시 갖다 넣고 밑에 조원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전문직이었으니까. 섬유산업이 초창기 들어올 때는 공장 중심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때 여전히 이제 남자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게 되는 산업 직업군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죠. 직급이 높은 관리자나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는 남자들의 차지였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는 자리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대구 남자들은 여기에서 일했습니다. 요 건물도 내가 지었댔고 요 건물도 이거 건물이 새거 같지만 이것도 옛날부터 있는 건물이에요. 저쪽 건물 그렇게 했어. 남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바늘 땅에서 대구역 그 사이의 이해변은 다 논밭이었어요. 그렇게 경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지. 그래 건축 경기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803이 노가다라 그러면은 알아준다 그랬어. 그만큼 대구가 건축에서는 유명했어요. 벽돌, 미장, 목수 이런 분들이 다 했죠. 그분들이 대구의 기술자라 그러면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줄 정도로 대구가 건축이 흥했어요. 3공단, 검단공단 등이 조성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사람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빌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은 화랑을 이뤘죠. 남자들이 힘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많이 벌었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많이 벌었지. 내가 돈을 받아가 집에 갖다 주는 게 가족 신경 쓰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 그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집에 많이 갖다 주면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일에 파묻혀 있던 아버지는 월급날 당당하게 통닭 한 마리를 튀겨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그 순간이면 만족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남자는 무게감 있는 남자. 남자가 이제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있었던 일을 뭐 집에서 토로하지 않는다든지. 남자가 좀 입이 가볍다 했나 이렇게 해서 행동도 가볍다 이런 생각을 보거든요. 뭔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제 아빠로서 든든한 건 있지만 뭔가 표현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식이 너무 걱정돼도 뭔가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고 할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그 결혼 생활 한 30년을 했지만 각자 그냥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많이 하거든요. 돈만 주면 된다고.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또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이런 소통에 대해서 뭐 의미를 몰랐지 사실. 제 같은 경우 그냥 내 할 일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진을 보니 사진이 없더라고. 참 때 늦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인생이 이모가 좀 외롭게 살아야 안 되겠나. 경찰 홍경표라는 이름표는 지난해 반납했답니다. 아버지 홍경표란 역할만 남았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